아니 오늘 아침에 그 원희룡 후보가 오늘 오셨다 가셨어요. 오셨다 가셨는데 원희룡 후보가 일단은 폭탄을 던지고 가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자 한동훈 후보는 자신을 무오류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네네 예. 네네. 저 그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 제가 질문을 그쪽에 안 하시는데 저한테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원희룡 후보의 부인께서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네. 뭐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셨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 바 있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죠. 네. 예. 그런데 네.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런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그건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있을 투표에서 네. 당원과 국민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오류,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네.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뭐죠?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주관적 기준 아닌가요? 저는 뭐 전혀 동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는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뭐 두루 이런 장점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공동 선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총선 때 본인은 한동훈 위원장은 당시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왜 지역구 선거에만 열심히 하고 지원 유세를 안 다녔냐?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그런 대답을 원희룡 후보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 저는 뭐 타당한 지적이고요. 이게 이 생각해보세요. 본인은 원래 전국을 돌게 세팅이 처음 돼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원래 그 지역에서 당선을 목표로 뛰는 거예요. 처음부터 뛰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래서 한쪽은 목적을 달성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또 한쪽은 아주 크게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 결과를 딱 쏙 빼놓고 그 과정만 얘기를 한 거는 굉장히 자기가 가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는 무오류 성향이고요. 지난번에 아까 저기 공감 능력에 대해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특검 하는 것도 우리 당론으로 특검이 정해져 있거든요. 특검 반대라는 게 정해져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도 특검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동훈 후보 혼자만 특검 추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전 대표적으로 당원들과 공감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질문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 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이거 싸우는 걸 보면서요. 제가 방송 나가면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험지에서 싸웠던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전국 선거에 이렇게 뛰지 않았어, 지원 유세하지 않았어 한 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한동훈 후보의 공감 능력 결여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훌륭한 면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정치 경력이 짧아요. 그래서 정치 구조를 이해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의 이런 지금 이름 있는 네임드 후보들은요 험지에 나가서 싸우는 것 자체가 당의 기여예요. 그곳에서 한석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당의 기여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험지에서 정말 죽어라 뛰어서 서울에서 몇 석 이기지도 못한 곳에서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8% 차이로 이겨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보고 당에 기여했습니다라고 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게 정치 구조예요. 근데 당신들 험지에 있으면서 당신 선거뿐이 안 했잖아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인신 공격을 할 부분이 아니라 아직 정치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말이다로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쪽이 네. 반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원희룡 후보 지난 그 총선 기간에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원희룡 후보 지원 유세만 3번 갔던가요? 정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헌신했던 그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의로 패배했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 자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자기 온몸 바쳐서 원희룡 후보 돕고 또 나경원 후보도 역시 뭐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오롯이 총선 패배의 책임은 물론 한동훈 후보는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씀은 했지만
총선 패배 책임론을 한동훈 후보에게만 몰아가는 태도는 전 정말 이 같은 당내 경선에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불구하고 잠깐만, 제 제가 30초만 아니 먼저 할게요. 원희룡 이게 얘기 뭐- 나왔으니까 제가 변호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변호해 드리는 게 나을 것 저는 같아요. 여기 왜 앉아 있죠? 여기에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열심히 뛴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고 선대위원장이었고 인재영입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방송에 나와서 그래도 내 책임입니다 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자세였을 것이다라는 말씀과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동작에 이재명이 무려 8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지원 유세라로. 이재명의 발목을 8번이나 묶을 수 있었던 후보라는 것 자체에서도 당에 기여한 바가 있다. 근데 이런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TV 토론에서 당신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하는 것은 당시에 여러 직책들을 갖고 있었던 한동훈 후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하죠. 저희가 그 아무도 험지에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뭐 이러면 아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압도적으로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도 손들지 않을 때 용감하게 선두가 앞에 나섰어요. 그때 한동훈 후보가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일단 선거판 구조를 일단은 팽팽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 적어도 이재명을 발 묶는 효과는 있겠다라고 기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동훈 후보는 고마운 마음에 자기 마음 알아주고 먼저 와준 후보에 대해서는 감사한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인천 계양에 지원 요소에 나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감 능력 그 부분은요. 아까 그 고위 패배 그 부분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난 선거에서 지난번에 소환이 됐지만 문자 전문 공개됐지 않습니까? 영부인의 문자가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고 한동훈 후보는 주장했지만 전문이 공개되면서 진정성이 보통 진정성이 아닌 거예요.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읍소를 해서 사과를 제안했단 말이야라고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또 어떻게 말을 바꾸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하고 왜 이게 지금 유출됐죠?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유출이 됐는 거 따져보니까 유출도 아니에요. 1월 달에 보도된 게 그대로 다시 소환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그때 만약에 사과했었으면은 상당히 선거에 반전이 있을 수 있었고 격전지 적어도 뭐 20곳 이상이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런 주장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만 해도 지금 5% 차이가 10곳이 넘습니다. 그런 곳에서는요. 그때 사과를 수용하지 않은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심하게 이제 격전지에서 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고의로 진 거 아니야? 라고 따져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 네, 정말로 한동훈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고의로 총선을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 안 하시잖아요. 아니 고의 패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의 어떻게 우리가 물어봤는데 답변하겠습니까? 아니 사장님. 그런 생각을 네. 갖고 계세요 이준우 대변인은? 저희도 후보 아니, 토론회처럼 우리- 시계를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언의 이게 형평성을 위해서 시계를 고의 타이머를 좀 패배에 설치해 대한 주십시오. 음모론, 예. 그거는 저 민주당 거의 의무가 의식의 아니고. 음모론을 제기해 갖고 당을 분열시키는 것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에 우리는 뭐 이전 투구를 벌이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묻고 싶어요. 당원들은 아니, 모든 것을 물을 의무가 있고요. 그러면 후보자는 거기서 그럼 이준우 답할 의무가 대변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시계 않겠죠? 설치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당연하죠. 우리 패배했다고. 캠프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캠프 했던 얘기가 명백합니다. 혹시 고의로 패배를 유도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 물었어요. 자 그럼 예. 고의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상식적인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셔야죠. 고의 패배론에서 어떠세요? 저는 김기현 당대표 당시에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서도 대변인 교체가 안 돼서 계속 갔던 케이스죠.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옆에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대변인의 임무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선거가 아무리 진흙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 정말로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서 정치적 미숙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판단에 대한 미숙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우리 당 내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정말 대변인들 3명 나와 있는데 이러다가 대변인들까지 싸우면 안 되니까 빨리 타이머 설치해 주셔서 공평한 발언 기회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자 이런 그 형식의 그 토론회에 몇 번 참석했는데 두 분이 저에게만 굉장히 공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 타이머를 저는 설치해서. 개인적으로 두 분이 저를 공격해 주시면 발언 기회가 많아서 예. 저는 좋습니다. 자, 둘 다 자, 공격해 자, 주셔도 제가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도 후보처럼 막 아니, 이렇게 사회자한테 바르게 좀 주자고요. 자, 두 분이 진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제가 자. 가운데로 자리를 바꿀까요? 저 좀 네. 잠시만요. 예, 예. 잠시만요. 자
저 무슨 얘기했죠? 1번 질문 끝나지 않았어 지금. 1번 네, 질문 네. 끝나지 않았어. 1번 질문 뭐 했죠? 우리가요? 뭐하다가 저- 이게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저기 그 한동훈 후보가 저기 옆 방송 나가서 나왔던 게 특검이에요. 특검.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저희 방송 나와서 특검 관련해서 얘기를 쭉 많이 하고 가셨는데 특검 그 찬성 관련돼 가지고 특검 그 얘기를 가지고 탄핵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오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계속 탄핵 밑밥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 가지고 여전히 공방이 계속 오가고 있어요. 오늘 토론회에서 계속 이 얘기가 계속 오갈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부터 네. 먼저 얘기를 하죠. 지금 계속 한동훈 후보는 똑같은 얘기예요. 프레임을 바꿨다. 특검에 대한 프레임을 바꿨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고 원희룡 후보는 오늘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얘기였어요.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출마 기자회견, 출마 선언문 맨 처음에 특검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먼저 이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특검에 대한 부분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캠프에 지금 참모들이 조언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 자체로 인해서요.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사유는 위법 행위는 저는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헌재에서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탄핵 소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의 의석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 탄핵 소추가 되고 대통령의 지금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아주 큰 타격을 가져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이 특검에 대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요. 이게 탄핵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탄핵 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방송만 나올 거예요. 결국은 이건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곤란하게 코너로 모는 행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떠한 의미에서 최상병 특검을 받자라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단이 지금 본인이 말하는 것과 진짜로 일치하는 이야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정치적 미숙함이다. 판단의 미숙함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오판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당원들이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대통령이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검 국면, 탄핵 국면으로 넘어갔었을 때 이러한 정치적 불리함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특검에 대한 방식론, 방법론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짧게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네. 이게 특검을 누가 예를 들어서 임명하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특검 국면으로 가면 이 특검에 지금 굉장히 나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백불이 일어납니다. 브리핑이 일어나요. 그럼 제도 없는 대통령 끄집어내서 대통령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민주당의 중요한 선전선동 전략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선전선동이 계속되면요. 결국에는 지금 괴벨스식 선동이에요. 가짜도 진짜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가 없다고 해도 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왜 우리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예, 아니 정광기 대변인부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저는 대안 없이 우리 당이 이번 이 특검 전국에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가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특검을 수용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특검은 객관성이 담보된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의 방식인데 그것이 대법원장을 가장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국에서 우리 당과 대통령실이 지금 얼마나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대안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정당이 좀 더 민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은 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루어지면 대통령 탄핵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김민수 대변인 좋은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한 사안을 전혀 했다고 저희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집행상의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군 통수권자로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불법 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이 민주당 그 특검을 물리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상 규명을 하는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예스원으로 제가 예. 물어볼게요. 저기 제3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특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제3 특검으로 요구하면 그거 받으실 의향 있습니까?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현실화된다면 받을 의향이 제가 있다는 거죠? 현실화된다면 그게 예, 예.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받지 그쵸. 못할 이유도 없죠. 예스원으로 딱 예. 두 개만 질문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예. 한 분 하셨고 제가 네. 그다음 제가 하고 나서 그다음 하시죠. 예, 이게 좀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제3 특검 한동훈 특검 받겠다고 하셨었고요. 아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게 방금 현실화되고 네네.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그럼요. 의혹 예. 해소가 필요하다는 예. 여론이 이렇게 그럼요. 최상병 특검처럼 네, 네. 많다면 예. 그건 좋습니다. 또 해볼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 힘으로 지금 190석 그 가까운 야당의 힘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 공감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민심이 그래서- 그렇게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않습니다. 그 한동훈 특검을 주장한 거고 제3 특검을 하자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천하람 후보한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거 아시죠? 민심이 네? 그러니까 민심이 그런 민주당이 상황인 거고. 추진하는 특검에 반응할 자, 거라고 생각하지 한동훈 않고요. 후보는 최상병 특검은 충분히 말씀을 주고받아야죠. 한동훈 아니. 후보가 제3 특검을 받겠다고 하셨었고,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그 최상병 특검이 탄핵으로 가서 이어지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금 한동훈 후보도 특검 가는 거에 대해서 제3 특검인데다가 본인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특검과 상관없다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현실한 아니 문제가 제가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질문을 했으니까 아니요. 답변을 질문- 해야죠. 한 번만 질문은 끊어주십시오. 현실화를 묻는 게 잠시만요. 아닙니다. 이제 제 제가 질문은- 예스원으로 제 딱 두 질문이 개만 현실화가 아니고요. 물어볼게요. 그걸 네. 받겠냐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현실화를 묻는 게 이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정을 네. 더한 거잖아요. 아니죠. 아니 지금 본인이 특검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본인이 먼저 특검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은 어차피 탄핵될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신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이준우 선배님 네네네. 두 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스원으로 대답해 주세요. 예스. 정강재 대변인님 21대 국회에서의 최상병 특검 대통령의 제2욕구권으로 폐기된 법안입니까 아닙니까? 예스원으로. 예수죠. 네 맞죠. 폐기된 법안입니다. 네 폐기된 거부권에 의해서 제2요구권에 의해서 폐기된 법안이 다시 올라온 거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우린 이미 이 법안을 한번 막았습니다. 또 다시 예스원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든 최상병 특검의 길을 또 다시 열어주는 셈인데 이렇게 됐을 때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는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스 노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8명의 이탈 절대 8명의 없습니까? 이탈 정치 없습니다. 생명 걸 수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치 생명 걸 수 이 있습니까? 예측과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정치 자, 제가요. 이런 거에 제가 정치 생명을 지금 걸어야 제가 되는 제가 두 분한테 선배님 너무 극단적인 나이 질문을 그게 하고 아니라요. 계시잖아요. 나이 어이구, 때문에 어이구. 선배님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정치 경험이 좀 네네. 길잖아요. 네, 근데 8명 이탈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에 대한 특검도 고민들이 마찬가지예요. 있는데. 네. 특검도 8명 이탈. 아니 여기서 왜 정치 생명을 걸어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희들이 대변인들이 무슨 정치 생명을 저희들이 지금 이제 후보들의 토론회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네, 근데 따라야 돼. 이게 보세요. 왜 리스크가 없고 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탄핵 통과 안 될 것이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 안 될 것이다. 그럼 막을 방법 나왔잖아요. 앞으로 막을 방법이 3년간 나왔잖아요. 3년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당이 대통령이 민주당이 계속 끌려가야 됩니까? 제2요구권을 발동하시면요. 이걸 막을 방법은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민주당한테 절대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의 말에 제일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 적극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주당입니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빠르게 전략 수정을 해서 우리들도 최상병 특검 반대합니다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말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략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모들께서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절대 대통령 지금 윤석열 정부를 최상병 특검으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누차 말씀드렸고 우리 후보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한 게 민주당식 특검은 안 된다고 했고
그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특검 법안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자호란 당시에 주화파와 척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간에 굉장한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역사적으로 어느 것이 옳았는가라는 평가는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제3자 특검 법안이 객관성이 담보된다면 민주당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세적으로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대한 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세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걸 전환할 필요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기 군 법에서요. 지금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게 돼 있나요? 없나요? Yes or no? 에이, 그만. 아니 이게요. 이게 이거 없죠. 자, 자, 여기 제가 정리하시고 예, 다음 하고 질문 넘어갈게요. 그렇게 할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 특검 한다면 한동훈 특검 받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특검 가도 문제 없다. 자기 본인은 떳떳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안정적으로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받겠다가 아니라 그런 현실이 오고 그런 국민적 의혹이 지금 최상병 특검처럼 많다면이라는 가정의 가정을 지금 전공하고 마신 가정이 거잖아요. 아니고 아니 지금 가정을 질문하고 질문. 지금 가정하고 민주당이 질문하셨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7월에 통과시켰다 얘기한 상태인데 아니 그게 어떻게 현실화될 거라고 가정입니까? 보십니까? 이 국민의 아니, 민도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그걸 한동훈 특검을 만드는 게 가능할 그냥 거라고 보시냐 말문을 이거죠. 막으면 안 되시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고 191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재 대통령한테 차별하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이미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유해창 전 총재가 YS 화영식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차별할 전략을 구사했던 거고요. 정동영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차별을 위해서 그렇게 척을 그 결과가 뭡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차별화는 다름 아니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 특검 얘기하다가 차별화는 원희룡 후보가 아까 전에 원희룡 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차별화- 그렇죠. 비판하면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건 객관화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여기서 좀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그리고 이게 같고요. 예. 30초만 얘기할게요. 예. 19일하고 26일 날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지 않다. 현실로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공격거리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